네, 장단맞춤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기회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죠. 지금부터는 MTNW 김충성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종목 이야기하기 전에 시장 분위기 먼저 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오전과 오후, 어제와 오늘 많이 다르잖아요. 오늘은 어떤 포인트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수만 놓고 봤을 때 살짝은 강해진 모습인데 어떤 포인트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반도체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기승전 같아요. 반도체. 네, 뭐 당연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 확인하셨겠습니다만은 미국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급등 상승을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그 반도체 협력이 이제는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될 것이다라는 이런 소식도 있는 상황이고 또 온디바이스 AI죠. 네, 이런 부분들 시장이 이제 개화하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아요. 뭐 태성이 지금 상한가를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 20%가량 급등하는 부분이죠. 뭐 더불어 본다면 뭐 어버브 반도체, 고역 이런 종목들도 뭐 10% 후반의 그 탄력들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물론 이제 네, 일부 조선이라든지 원자력 등등의 그 섹터도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들 섹터는 좋긴 합니다만은 반도체가 지금 워낙 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묻힌 이런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오늘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반도체의 날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우리 시장의 연속성이라든지 지속성 이 부분 좀 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뭐 어제는 이런저런 이슈에 움직였다면 오늘은 이제 전혀 또 새로운 이런 이슈에서 그 종목들 또 섹터들이 반응하는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내일은 또 어떤 이슈로 인해서 또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반응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뭐 속도가 상당히 또 빠른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시세의 연속성, 지속성이 좀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네, 반도체 그냥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근데 이런 그 전반적인 상황들을 감안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어찌 보면 반도체에 좀 집중을 하기가 좀 약간 좀 모호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놓고 보더라도 우리 시장 뭐 CPI 뭐 확인해야 되죠. 뭐 그리고 FOMC 이런 부분들 확인해야 되죠. 또 말씀드렸던 연속성, 지속성 이런 부분 떨어진 부분들이랑 감안한다면은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의 그 불확실성, 불안 요인들 좀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에요.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직까지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또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세 연속성에 계속 물음표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짧게 트레이딩 영역에 있는 종목 잘 선별해서 접근해 보자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접근해야 될지 팁을 바로 드려야죠. 종목 먼저 선정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종목 제가 먼저 받아봤습니다. KTCS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포인트가 궁금합니다. 사실 머스크의 스타링크 지난주부터 이슈화 되긴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추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시겠습니다만은 스타링크 같이 도입된다는 이런 이슈가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 결과가 나온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련 이슈들이 시장에서 또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때문에 이제 관련 종목들 그때마다 또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미리 이제 선점하자라는 이런 관점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체 반도체 쪽 종목들이 상당한 모습을 나타냈다 보니까 그들 종목들을 갖고 올까 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오르기 전에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일단 내년 스타링크 도입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작용한다라는 부분들 도입하게 되면은 뭐 항공이라든지 뭐 해상이라든지 뭐 산악 같은 거, 그러니까 통신망들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국내에서 승인이 될지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내년에 우리나라 진출한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뭐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닥에 있습니다. 뭐 최근에 그 9월 달이었죠. 9월에 한 차례 탄력을 붓고 그리고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내내 제한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11월 후반에 관련 이슈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꿈틀. 근데 완전히 죽지가 않았죠. 어느 정도 다시금 박스권을 그리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또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어제부터 조금 심상치 않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바닥권을 확실하게 탈피하는 이런 그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다소간의 등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소간의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우상향을 추세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자리가 지금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1, 2차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3,865원인데 3,800원의 가격이 우선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조금 더 눌리게 된다면은 3,700원 정도의 가격도 보입니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 그어놓은 가격 선에서는 여러분들 분할 매수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목표 주가는 일단 짧은 관점에서는 4,200원 우선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3,500원 설정할 테니까 여러분들 가격 전략을 일단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표가까지 달려보자 첫 번째 종목 받아봤습니다. 저희 AS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종목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오늘 워낙 강한 쪽이 반도체다 보니까 가려있는 종목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달 21일에 주셨던 코어라인 소프트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저희 목표가 달성은 했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40% 넘게 수익을 안겨준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그런데 고민은 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리뷰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반은 챙기셨다면 의료 AI 쪽 전반적으로 쉬어가잖아요. 어떤 팁 공유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섹터 자체의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모멘텀이에요. 네, 종목을 견조할 수 있게 할 것이고 뭐 더불어 쉽게 밀리지는 않게 할 겁니다.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섹터뿐만 아니라 이 종목 자체에도 괜찮은 이슈들이 많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자회사는 물론이고 본사와 AI 관련 협업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유럽의 그 대형 은행이라든지 뭐 영상센터라든지 이런 쪽과 역시나 솔루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부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쪽 섹터 대표 종목이죠. 루닛. 네, 루닛과 뭐 유럽이라든지 중동 쪽 같이 AI 관련 협력하기로 이제 MOU를 체결하면서 뭐 관련 이제 발판을 좀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워낙에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바닥에서 추천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상승을 나타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40% 이상이 좀 올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는 뛰어넘은 상황이죠. 네, 저는 항상 목표 주가를 넘으면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절반 네, 챙기자. 비중 절반을 무조건 챙기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내려왔어요. 그때 안 챙겼으면 또 아깝잖아요. 뭐 그렇다고 지금이 나쁜 자리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를 또 신규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뭐 매수 타점이다 판단이 되면은 다시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거고요. 뭐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타이밍은 다시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보유자분들 기준으로 이야기도 들려드렸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일단 문 닫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양대지수 오늘도 상승으로 마무리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의 탄력이 막판에 조금 더 좋았습니다.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수급적인 체크포인트,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12월 12일장은 이렇게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들어올린 하루였습니다. 양대지수 모두 빨간불로 오늘장까지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미국 필라델피아 지수가 좋았죠. 엔비디아가 하락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지수의 탄력이 좋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네덜란드에서 들려온 그 효과에 이 작은 소부장단에서 움직임도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 특징이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SK 하이닉스가 든든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 특히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도 큰 힘이 되는데요.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피 지수와 같은 경우는 0.4% 전후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장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까지 본다면 3거래 연속된 상승세입니다. 오후로 넘어가는 구간에 살짝 상승폭이 반납되기도 했지만 재차 다시 한번 외국인 쪽에서 매물이 늘어나면서 오늘장에 다시 한번 고점 탄력을 견인해 나가려는 그 흐름이 포착이 되는데요. 2535선까지 올라선 모습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3거래 연속의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이야말로 장 초반에는 약간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오후에 드라마틱한 반전의 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오전장에는 700억 원 넘게 800억 원 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오후로 진입하면서 드라마틱하게 이 매도 물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국인의 물량 줄이기가 큰 보탬이 되면서 전체 지수도 플러스로 올라섰다라는 부분까지 오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급적인 변동 포인트가 좀 오늘은 뚜렷하게 있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상황 보시면은요, 오늘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 매수열기 뜨거웠습니다. 외국인 마찬가지로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업종별로 보면은 IT 업종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기관 쪽에서 훨씬 더 무게감 있게 샀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다면 운수장비 업종 공통으로 많이 샀다라는 점 오늘장 이 안에서 수급 특징으로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일단 코스닥에 기관은 팔았습니다. 오늘 연기금 쪽에서 사자세가 보였지만 사모펀드 중심으로 매도 열기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다수의 매도폭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막판에 드라마틱한 매수 반전이 있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물 시장과 함께 선물 쪽에서의 움직임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물 쪽에서 물량 1조 양 넘어가는 상당히 많은 물량 외국인 쪽에서 사자세 포착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환율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환율은 일정을 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보다 주후반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미국의 물가지표 11월분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목요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파월 의장의 코멘트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환율 어떻게 움직이나 외국인의 수급에 어떤 영향 줄 자리인가 한 번 더 계속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2원 정도 내렸고요. 1414원 선에 마침표 찍혔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별 흐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줄의 움직임 보신다면 일단은 반도체의 강세가 뚜렷하게 확인된 것이 오늘장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의 오름세, 특히 삼성전자가 막판에 조금 더 힘을 냈다라는 점이 특징으로 확인이 됩니다. 셀트리온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게 특징으로 이 안에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장에서는 코스닥 상위 종목 가운데 엔터는 부진했고 제약은 제자리 걸음한 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차 전지는 각계전투 양상을 보였고요. 코스닥 내 종목 가운데 포스코 DX가 오랜만에 오후장으로 갈수록 탄력 강화해 나가는 흐름 보였다라는 점 특징이고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 오늘까지 해서 2거래 연속에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 보면서 시황 정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LS 머티리얼즈 한번 확인을 하셔야겠죠. 오늘 수급 보시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셨을 겁니다. 오늘장에서 따따블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두 번째 주인공이 되면서 상한가 진입한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장 첫날 2호 따따블이 달성된 오늘 종목, 오늘 거래대금 1위 기록했다는 점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일단 수치도 확인을 해보고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사실 좋았던 것 같은데 또 모르겠습니다. 워낙 쏠림도 강해서요. 이런 시장은 어떻게 좋다 나쁘다를 봐야 되는 건지 분석해 주실까요? 일단 뭐 수급은 뭐 우리 앵커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 눈에 들어온 것은 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매도했던 걸 다 그러니까요. 이거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수급 이 부분만 놓고 본다 긍정적이고 또 양시장이 결과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뭐 나쁜 것은 없는데 아쉬운 거는 사실 코스피를 보시면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조금 우세합니다. 뭐 코스닥은 그나마 뭐 외국인의 영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상승 종목이 조금 많아요. 근데 장중에는 내내 하락 종목이 더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코 시장 질은 좋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시장과 또 체감되는 시장을 다룰 수가 있었던 이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현물 쪽 동향을 본다면 여전히 그래요. 우리 시장 메이저들 일관성 없는 매매 패턴은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는 뭐 차별화, 양극화, 쏠림 현상 여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뭐 경우에 따라서 종목별 또 변동성들이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네, 쏠림 현상이라는 것은 매수세들이 유입되는 쪽은 괜찮아요. 근데 안 되는 곳은 네, 이 변동성들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을 본다면은 기관은 양 매도를 취합니다. 콜옵션 매도, 풋옵션도 매도. 변동성 축소죠.
뭐 특정 밴드 내에서 제한된 등락들이 이어져야지만 이들은 뭐 현상이 유지가 되는 포지션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을 매도하는 동시에 또 풋옵션을 매수합니다. 이 자체는 또 하방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현물 쪽, 또 그러니까는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시장과 또 체감되는 시장은 여전히 계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메이저 수급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제 약간은 퀘션 마크라고 할까요? 네, 이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겠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세의 연속성, 지속성이 여전히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전반적인 수급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네, 마찬가지예요. 다른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배틀을 짧게 지고 이렇게 임해야지만이 좀 지금 승산 있는 매매 또 싸움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한 시장 정리 들어봤습니다. 새롭게 추천 종목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황 오늘 말미에 마지막 종목으로 본 종목이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신규 상장주를 포인트로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새내기주라는 목록에서 이 종목 가져오셨을지 아니면 다른 포인트일지 궁금합니다. 신성 ST 가져오셨어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일단 간단합니다. 뭐 가는 종목들 반도체인데 네. 올라가는 거 그냥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 바닥에 있는 거 뭐 좋은 자리에 있는 것들 일단은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죠. 뭐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뭐 수요 예측 괜찮았습니다. 또 일반 청약 같은 경우도 뭐 성공적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만큼 이 종목의 경쟁력이 갖춰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제품 고도화는 물론이고 또 이제 북미 진출, 또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 직거래를 통해서 꾸준하게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온, 뭐 이런 협력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실적적인 부분들은 기대를 해봐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상장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상장된 이후 내내 그 바닥에서만 이렇게 등락이 이루어질 뿐이지 별다른 게 없단 말이죠.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는 그래도 우상향의 그 턴어라운드가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선점하기에 좋은 자리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려보겠고, 일단 매수가는 1차적으로는 네, 24,000원 정도가 보입니다. 네, 24,000원, 지금 24,000 후배, 여러분들은 좀 눌림을 이용해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2차적으로는 네, 23,000원이 보입니다. 23,400원 정도에서는 분할 매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목표 주가는 네, 28,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1,5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저희 AS로 이어서 오늘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실 것 같아서 메가터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틀 만에 30%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입니다. 기간이 정말 짧았고요. 약간은 쉬어가는 구간에 일단은 31% 넘는 수익을 달성한 구간에서의 AS를 꼭 부탁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좀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간의 수익 실현, 수익 달성이죠. 네. 네, 목표가 달성하고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섹터 자체는 아직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만은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이 종목도 경쟁력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배터리 3사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면 말 다 했죠, 뭐. 네,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뭐 추천 관점에서 역시나 그 AS를 드리든지 추천 관점에 또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이야기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짧게 해주실까요? 앞서 트레이딩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트레이딩 하기는 따박따박만한 건 없습니다. 네, 따박따박이고 대박이라는 부분들, 이게 얼마나 지나고 나면 무서운지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박따박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4시부터 잠시 후 시작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저희 마지막 코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양대지수 3거래 연속된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반도체 안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매크로 지표를 조금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지표 이후에 어떻게 방향성이 나올지 내일도 저희와 함께 우장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코너 김충성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